받았습니다. 이 사진이요. 2015년 12월 15일 날 삼성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매해 받는데 받으면서 그날 집에 안 돌려보내고 암센터 4층이었는데 2층에서 외래를 보라고 해서 2층에 내려가 접수를 하는데 혈액 종양내과였습니다. 그게 2015년 12월 15일 날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죠. 21일 날 골수검사를 하고 12월 29일 날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받으러 병원으로 가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가족들과 여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로 송도에 있는 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컨벤션에 아이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2박 3일 동안에 거기에 놀다 오는 그런 날이 두 번째 해였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되게 특별한 이유는 결혼 17년 만에 낳은 아이였거든요. 너무너무 기다렸고, 물론 중간에 또 집사람도 또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있었지만은 어쨌든요, 2015년 10월 29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29일 날 그 송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이는 정말 신나게 놉니다. 5살입니다. 신나게 놀고 놀면서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죠. 아이들 그러잖아요. 놀면서 눈 마주치고. 제가 마른 눈물이 뭔지 이때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5년만 더 살자. 5년만. 그래서 5살이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5살 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5년을 살면은 이 아이가 아빠를 추억할 수 있는 그 추억을 그래도 아이의 가슴 속에 남겨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5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제가 처음 유니스티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유니스티 소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이버 찾아보고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항상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좋은 건 눈에 띄지 않고 안 좋은 것들만 눈에 띄는지 저도 그걸 먼저 보고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지나서 30날 저는 죽음의 길이 아닌 이 암을 생명의 길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적어도 내가 5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으면서 유니시티를 떠올리게 되고 30날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유니시티를 소개해 주신 그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는데 집사님 말고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해서 31일 날 만나게 되고, 두 분이 오실 때 유니시티의 그 박스, 중간짜리 큰 박스를 하나씩 들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제품을 오다한 적도 없거든요. 그냥 유니시티가 뭔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품을 미리 들고 오셔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제품을 먹게 됐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맨 마지막에 제 건강의 상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측정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측정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1938년도 중종실록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중종 왕이 이 중종실록에 보면은요, 상공 이하의 모든 벼슬들을 경회루로 부릅니다. 그래서 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별회를 열어줍니다. 송별회를요,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던 한 대신을 위해서 송별회를 해주고, 남대문까지 물론 임금님은 안 따라왔겠지만은 그 모든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삭별의 점을 나누죠.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라고. 이분이 80세셨습니다. 나이가요? 80세셨고요. 그때 벼슬이 좌참찬
있었는데요.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조선의 청백리면은 500년 역사에 220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름이 송의 흠자 송흠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네,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웃음을. 네, 이 할아버지요. 우리 중종 임금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관찰사를 보내서 정자를 지어줍니다. 이 정자를 왕이 직접. 제가요 어렸을 때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고 난리를 치고 놀았거든요. 참 버릇이 없었어요. 그때 선친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네 그렇게 놀았는데 이게 임금님이 지어준 정자인지는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기하작투를 이런 얘기했습니다. 표적이 바르면 그림자 또한 바르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조선 천백리였다라는 어떤 그런 게 어렸을 때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크고 나서 조선 천백리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거든요. 조선 천백리는 220명밖에 안 되는 관료로서의 최고의 명예의 그러한 그 녹선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안 그러면 성물선악설을 믿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죠? 잘 알다시피 성선설은 맹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 순자가 아니다 악하게 태어난다.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고자는 그냥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어느 게 맞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지당 유고라는 책에서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므로 비록 오염이 되어 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할아버지 제가 조상 자랑을 했습니다. 좀 더 조상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인데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참고로 한 분은 유니시티 제품을 엄청나게 메가로 먹은 사람이고요. 한 분은 유니시티 제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신 분인데 누가 더 잘생겼죠? 제가 더 잘생겼죠. 그렇죠? 이게 제품의 차이입니다. 한 분은 송순자 쓰시는 할아버지십니다. 대단하신 할아버지십니다. 혹시 면왕정가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아십니다.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수능에도 나오죠. 그걸 쓰시는 분입니다. 할아버지요. 이분이 태계 이황하고 같이 그분이 이 교류를 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강호지연이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리학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셨는데요. 할아버지 제자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김인우, 무지무지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대승, 호남에 대표하는 성리학자고 철학자고요. 성균관 내 가장 높은 직책을 하시는 분이고요. 송강, 정철, 관동별곡 나오죠. 책에 제자였으니까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저의 할아버지십니다. 또 안 놀리시네요. 어느 분을 데리고 와야 이렇게 놀리시나요? 굉장히 세게 나오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센 분을 한 분 더 뒤에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렇게 사진을 몽땅 찍어서 보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제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에 제 할아버지 이 뭐죠? 그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네 기념비 그게 있습니다. 아주 크게 우리 유순신이 아니라 그 유관순 열사 소파 방종환 그게 있고요. 건너편으로 넓다랗게 아주 널찍하게 아주 크게 할아버지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 할아버지인 줄 아니까 파트너 한 분이 그 근처에 사셔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고아 송진우입니다.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영어로도 아주 친절하게 많이 돼요. 독립운동가시고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요? 동아일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김성수 선생님하고 같이 동문수학했고요. 일본에 유학도 같이 다녀오셨고 1965년도에 독립장을 받으셨거든요. 독립운동가고요. 뭘로 유명하냐면은 일장기를 없애고 동아일보에 내서
고초도 많이 당했지만은 남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고초도 당하셨는데, 저는 우리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거는요, 일제 말기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일본에서 모든 정권을 줄 테니까 무사히 살아서 일본에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운형 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고아 송진도 선생님 독립운동가인데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제가 못하겠어요. 한 분을 더 소개하겠어요. 하기 전에, 네, 컬러로 대사라는 독립운동가인데요. 여기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인물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유명한 할아버지가 하시지만 인정하시죠? 네. 이게 이제 유니시티의 그 제품의 차이입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리스콜 리겟입니다. 네, 리스콜 리겟이요. 이분이 렉솔 제약을 만드셨는데 왜 존경하냐라는 부분은 오늘 렉솔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MBA를 세계 최초로 만든 하버드 대학교에서 네, 이분을 20세기 위대한 그 경영 자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저는 이분의 대단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찾고 싶거든요. 이미 렉솔 제품을 사서 드시고 효과가 없으면은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어느 기업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만들어놔서 지금도 이게 미국에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사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탔는데요.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못하겠다 법적으로 반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회사는 다시 이걸 수리해서 리퍼블리시 제품으로 합법적으로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이고요. 1차 대전 때 순양함을 사서 1달러에 국가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훌륭한 일을요. 그래서 이런 메가더나 아이젠하워 이런 분들이 렉솔 잡지에 나와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어떤 걸 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리스콜 리겟은 처음부터 약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건강을 분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질병이 없어졌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다. 건강과 질병은 서로 각기 다르다. 그래서 화학 약을 열심히 만들었지만은요, 비타민을 만드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1905년부터, 그러니까 1903년부터 제품을 만들었지만 1905년부터 동종요법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단서로 질병은 이제 약을 만들어냈지만 건강은 열심히 물을 드세요. 물만 마셔도 100가지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책자를 왜 제약회사에서 저걸 배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하고 약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요. 2003년도에 이 훌륭하신 두 분에 의해서 아그리하고 미키넌 이 교수님에 의해서 이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생리학상이 실질적으로 이때는 이제 그렇지만 바뀌었죠.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길이 워터 채널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근데 리스콜 리겟은 그 전부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부터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어떤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워터 채널을 최초로 밝혀서 노벨 지금으로 따진 생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과 질병을 서로 분리해서 오늘날 유니시티의 과학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만일에 리스콜 리겟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이 세상에 있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요, 대증요법과 근치요법을 별도로 분리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까 그런 그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몸으로부터 질병을 분리하는 대증요법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금치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질병과 건강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몸 안에서 질병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 곧 이거는 병원은 질병을 몸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것이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좀 찾아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시티의 뿌리인 렉솔부터 시작해서 이 유니시티는요 투 트랙을 왔거든요. 헬스케어와 질병케어의 투 트랙을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증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20세기 위대한 의약품 두 개가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많은 생명을 냈기 때문에 페니실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비타민 C입니다. 많은 생명을 비타민 C가 구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비타민에 대한 역사를 제가 한번 짚고 가보고 싶거든요. 이게 렉솔의 비타민이거든요. 렉솔의 세계 최초의 무슨 비타민이냐면요 복합 비타민. 그러니까 종합적이기보다는 성분을 섞어서 만들어낸 복합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스펠링이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데 왜 이 다르냐는 얘기죠. 이게요. 여기까지가 비타민이 맞는데 ES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비타민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단백질이 없어요. 이미 스위스에서 모여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비타민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해서 ES를 딱 빼버리고 나중에 비타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오면은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이번에 데이비드 마인스 박사님이신데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알았는데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유니시티 뒤에 보면은 그 렉솔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컬렉션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렉솔은 엄격한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 연구소에서 비타민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연구소거든요. 렉솔은 비타민을 만들기 전에 연구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냥 이게 좋다더라라고 해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인증 마크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증 마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품의 표준이죠. 그렇죠? 표준이 있어야지 이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또 이런 제품은 이러한 표준에 의해서 만들고 또 그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나 만들어졌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1918년도고 FDA에서 표준을 만드는 건 1938년도입니다. 얼마나 앞서갑니까? 20년을 렉솔이